안녕하십니까. 네, 물쌤닷컴에서 수질환경 기사, 수질환경 산업기사 강의 담당하고 있는 물쌤 이종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일단 1차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1차 합격하느라고 공부 한두 달 정도 하셨을 것 같은데 고생 많으셨고요. 근데 어쨌든 1차 합격했다고 자격증 반 나오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최종 합격까지 해야 되고 그 1차 합격에 대한 면제 기준은 2년간이에요. 그래서 2년 안에 반드시 최종 합격을 하셔야 자격증을 손에 쥐을 수 있고 2년이라는 숫자는 뭐 기억하지 마시고 필기 붙었을 때 단방에 실기까지 그리고 한번 뭐 삐끗했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실기까지 최종 합격하셔서 자격증을 다 취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근데 변수가 아주 큰 변수가 발생을 했죠. 그 기존까지는 이제 수질환경과 대기환경에 대한 2차 실기시험이 60%가 필답형이고 40%가 작업형이고 합쳐서 100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2020년부터 그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실기시험이 아예 없어지고 그러니까 작업형 시험이 실험이 아예 없어지고 100% 필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혼란스러운 큰 변화가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뭐 지금까지는 필답형에서 반만 맞춰도 작업형에서 커버가 가능해서 합격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실기에 필답에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차부터 저와 함께 공부를 했다면은 1차에서 제가 새로 강의를 촬영하면서 최대한 좀 깊게 그리고 실기 내용까지도 연관되게 수업을 다뤄 드렸어요. 그래서 1차부터 합격 함께 했으면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1차를 독학했다 하더라도 2차부터 저와 함께 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합격한 학생들 1차를 저와 함께 했다 1차 내용을 대부분 기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초부터 다시 다룰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2차 필답형을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하셔야 변화된 시험에 대해서 대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시험 접수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수질환경은 산업인력공단에서 1회, 2회, 3회, 4회차 시험이 있지만은 이 4번 다 시험 보는 종목은 없어요. 그 많이 봐봤자 3번입니다. 근데 그 응시생 수에 따라서 3번 보는 시험이 있고 2번 시험 보는 시험이 있고 1번 보는 시험이 있는데 수질환경, 대기환경의 경우는 응시생 수가 한 1년에 8,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3번 시험을 치러요. 근데 대기의 경우는 1회, 2회, 4회지만은 수질의 경우는 1회, 2회, 3회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을 치르고 나서 이제 그 필기에 대한 합격 예정자 발표가 있어요. 합격 예정자 발표. 이게 약간 변수가 있을 수는 있으나 대부분 합격 예정자 발표하는 날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자, 그렇게 발표가 되고 나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기시험 접수 시작이에요. 실기 접수. 그 실기 접수 기간은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접수를 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월요일 9시부터 접수를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2020년부터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 오후 6시까지 그때 이제 접수가 마감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24시간 다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 사이에는 24시간 다 되지만 마지막 날은 오후 6시까지로 접수가 마감이 되는데 근데 그 마지막 날까지 가지 말고 이 월요일 10시 땡 하면은 바로 접수를 시작을 하셔야 돼요. 예전에 실험 있을 때는 더 치열했지만은 실험이 빠졌지만은 그래도 치열한 편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1회차 필기시험도 첫날에 마감되는 학교가 대다수였거든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 경기권에 사는 학생이
막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이쪽으로 접수를 해야 되는 그런 일도 발생을 했어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실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월요일 10시 땡 하면은 바로 접수를 시작을 하십시오. 근데 그 접수하기 위해서는 합격 예정자는 실기 접수가 안 돼요. 그 합격 예정자가 아니라 이게 합격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합격자로 바뀌기 위한 방법은 물론 대기기사가 있어요. 이번에 수질기사를 다시 1차 필기를 시험 봤어요. 그분들은 그냥 자동으로 합격자. 근데 생애 첫 기사 취득이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합격 예정자예요. 왜냐면은 기사와 산업기사는 응시 자격이 있거든요. 응시 자격이 기사의 경우는 4년, 산업기사의 경우는 2년. 그러니까 학력이든 경력이든 마찬가지. 4년제 대학교 3학년을 마쳐서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이면은 기사. 2년제 대학교 1년 마치고 최종 학년 재학 중이면은 산업기사. 그리고 4년제의 경우는 2학년을 마치고 3학년 재학 중이면은 산업기사 자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력도 4년, 학력도 4년인데 우리가 1차 시험 볼 때는 그거에 대한 서류 제출을 안 하거든요. 근데 2차 때는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 예정자인 분들이 서류 제출이 완료가 돼야 합격자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기 접수하기 전에 발표 나기 전에 이미 서류 제출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서류는 그 경력직으로 시험 보는 분들은 산업인력공단 양식의 경력증명서가 있어요. 그 경력증명서를 큐넷에서 다운받으셔가지고 그 경력증명서 양식에 따라서 회사에다가 그 서류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미리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까다롭습니다. 경력증명서는. 근데 학력증명서는 경력증명서에 비해서는 조금 더 수월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 학력증명서는 재학증명서라던가 재적증명서라던가 졸업증명서라던가 대표적인 증명서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증명서 상에 기사 시험을 보려면은 반드시 4학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산업기사 시험을 보려면은 2년제 대학에 2학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나 4년제 대학에 3학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발표되기 전에 가까운 산업인력공단 지사에 방문하셔가지고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90% 확률의 대학교는 인터넷으로 그 제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걸 응시 자격 서류 심사 온라인 서류 제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응시 자격 서류 심사 온라인 서류 제출은 그 큐넷에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마이 페이지 들어가세요. 그러면 마이 페이지 들어가시면은 필기 시험에 대한 그 원서 접수 내역이 나와 있고 그 원서를 수험표를 출력하기를 누르십시오. 그 수험표 출력하기를 누르시면은 요 메뉴가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요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이제 학교 홈페이지처럼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재학증명서 발급받을 때 학교 홈페이지와 연동된 사이트로 딱 연결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얘 클릭하면은 연결된 사이트로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들어가서 학교 명칭, 그 학번, 이름 이런 거 누르시면은 온라인 서류 제출하기가 있어요. 약간의 수수료는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른데 뭐 400원 되기도 하고 800원 되기도 하고 1200원이 되기도 하고 약간의 수수료를 내고 요 온라인 서류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로그인 하시고 마이 페이지 가시고 수험표 출력을 했을 때 요 절차대로 들어갔을 때 얘가 활성화되는 기관이 합격 예정자 발표 나기 3일 전까지만 가능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1차 필기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했으면은 바로 이거를 진행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밀어놓지 마시고. 근데 만약에 로그인 마이 페이지 수험표 출력 갔는데 얘가 활성화가 안 돼 있다. 그러면 그 대학은
산업인력공단이랑 연계가 안 되어 있는 대학이거든요. 그때는 얘를 별도로 출력하셔서 가까운 지사로 방문을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한 90%의 대학은 다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활성화는 합격 예정자 발표일 3일 전까지만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 서류를 받아서 산업인력공단에도 심사해서 이 사람은 자격이 된다라는 걸 확인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미리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일 전, 뭐 5일 전 이런 거 계산하지 마시고 필기시험 봤어요. 그 다음에 가다반 채점 결과 합격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요 서류심사 온라인 제출을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 서류까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리고 경력증명서는 웬만하면 오프라인, 그렇게 제출을 하셔야 이때 발표가 합격 예정자가 아니라 합격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합격자가 되어야만 실기 접수 기간 땡 시작하자마자 접수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미리미리 해두셔라. 어쨌든 얘는 우리가 더 윗등급의 자격증을 따지 않는 한 한 번 해놓으면 계속 유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회차마다 할 필요 없다. 예전에 한 적이 있다? 그러면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예전에 같은 등급의 다른 기사 자격증이 있다. 대교환경기사가 있다. 수질환경기사 요번에 봤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은 그때 이미 심사를 받았을 거니까. 근데 예전에 2년제 졸업해서 산업기사 취득할 때 심사를 받았다. 그리고 산업기사를 땄다. 근데 이제 산업기사를 따고 1년의 경력이 쌓여서 요번에 기사 응시한다? 그러면 그거는 다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윗등급의 자격증을 다시 시험을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심사를 완료를 해야 접수가 가능하다라는 걸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실기 접수를 하고 이제 열공하시다가 실기시험 당일날 이제 1부 시험과 2부 시험으로 나뉘어지는데, 기사가 1부 시험이고 산업기사가 2부 시험이에요. 그래서 기사는 9시 입실입니다. 얘가 2019년도 4회차 시험에 9시 반으로 바뀌었었는데 지금 2020년 들어서 다시 9시로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는 9시 반으로 바뀔 수 있는 거니까 큐넷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는 현재 기준으로는 9시 입실. 그리고 산업기사의 경우는 1시 입실 하면은 이제 약 30분 정도 그 행정상 절차가 진행이 돼요. 뭐 출석 체크하고, 뭐 그 시험지 제대로 왔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자기 자리에 앉았는지 확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절차가 한 30분 정도. 그래서 그래도 9시 반에 맞춰가지고 가면 안 되고 반드시 9시 전에 입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9시 반부터 시험 시작하고 13시 반부터 시험 시작하고요. 예전에 필답형이 60%일 때는 시험 시간이 기사 2시간 반, 산업기사 2시간이었는데 이제 100% 필답형으로 바뀌다 보니까 시험 문항수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기사의 경우는 3시간 시험을 봐요. 3시간. 그래서 기사는 12시 반까지 3시간. 산업기사는 2시간 반 동안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16시까지 2시간 30분간 시험을 봐요. 자, 그렇게 시험 시간 3시간 또는 2시간 반이 되고, 이 시험 시간의 절반이 경과하면은 퇴실 가능한데, 근데 거의 꽉 채워서 써야 될 거예요. 그 시험 문제가 그 1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이게 답이 나올 듯 안 나올 듯 하는 문제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은 다 알차게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1부, 2부로 나뉘어지고 둘 다 100% 필답형이다 보니까 시험지가 있어요. 시험지가 있고, 이 시험지는 한 6장 정도 될 겁니다. 6장에서 7장 정도. 왜냐면은 그 필기시험은 그냥 보기 1, 2, 3, 4에서 OMR 카드로 체크하면 되지만 실기시험은 문제풀이 과정까지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지가 있으면은 요 밑에 연습란이 있어요. 연습란. 요 연습란은 채점에서 제외되는 부분. 그리고 한 페이지당 문제는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 쫙 나오고 그럴 때 다음을 구하시오 하면서 풀이를 쓰는 란이 있고 답을 쓰는 란이 있어요. 그리고 2번 문제 쫙 있고 풀이 쓰는 란이 있고 답을 쓰는 란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당 두세 문제 정도가 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장이에요. 여러 장. 이렇게 넘겨가지고 그렇게 시험지가 생겼고 여기에 이제 출제되는 그 문항수는 기사, 산업기사 마찬가지인데 과거에 60점 만점이었었고 현재는 100점 만점이 됐고요. 그 60점 만점일 때는 10문제에서 13문제, 많이 나올 때는 13문제, 적게 나올 때는 10문제인데 보통은 11 아니면 12, 11 아니면 12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면은 그 문제 중에서 신출 유형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 신출 유형이 한두 문제. 그리고 고난이도. 그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고난이도의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다 관연도와 동일한 문제. 그래서 관연도와 동일한 문제가 한 7문제 정도? 7문제 정도가 똑같이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근데 이제 100점 만점으로 100% 필답형으로 바뀌다 보니까 문항수는 18문제에서 20문제 정도로 예측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신출도 많아지겠죠. 그 신출 문제가 2배 정도는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 3, 4문제 정도가 신출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고난이도의 문제도 2, 3문제, 3, 4문제 정도 출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신출과 고난이도를 빼고 나머지 문제가 한 10문제 정도, 10문제 이상은 관연도와 동일한 문제가 출제가 될 거거든요. 자, 그리고 문항수는 보통 그 배점이 5점에서 6점 정도. 근데 가끔 가다가 3점짜리도 나오고 가끔 가다가 10점짜리도 나와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5점 아니면 6점짜리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당 배점은 5에서 6점인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관연도와 동일한 문제 10문제 이상 출제가 됐을 때 5점짜리만 나왔을 때 50점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50점에서 고난이도 문제를 한 3, 4문제 중에서 반 이상은 맞춰야 되겠죠. 신출은 못 맞힐 가능성이 높아요. 신출은 저도 사실 전공 서적을 좀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출은 버린다 하더라도 관연도와 똑같은 문제 100% 맞히고 고난이도에서 반 이상 맞히면은 60점 이상으로 최종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에 그 기출문제가 10년치가 수록되어 있고 그리고 교재에 수록된 기본 개념에서 연습 문제가 있는데 이 연습 문제는 한 12년치 정도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12년치 정도. 자, 그래서 연습 문제를 수업 들으면서 100% 잘 소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에 수록된 10년치까지 문제를 푸시면은 요거 거의 다 정복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요거 다 다룬다 하더라도 100% 맞힐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두 문제를 놓친다 하더라도 60점 이상으로 합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업은 본문을 다루면서 관련된 연습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 드릴 거예요. 최대한 많이 풀어가지고 요거를 한 번 더 소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12년치 연습 문제를 다뤘다 하더라도 이제 2018년, 2019년, 2020년 되면은 신출이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 신출을 다루기 위한 최근 기출문제 풀이도 별도로 다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수업 시간에 소화를 하고 이해를 하셔서 여기를 점수를 획득하셔가지고 60점 이상 맞히는 그런 전략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문항수가 보통 요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계산 문제와 이론 문제의 비율 이거는 회차마다 다소 차이는 있어요. 어떨 때는
계산 문제가 100%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추세가 계산보다는 이론이 조금 더 많아지는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7대 3 정도로 계산이 절대적으로 비중이 높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론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추세이다 보니까는 6대 4에서 5대 5 정도, 요 정도로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여전히 필기시험에 비해서는 계산 문제에 대한 어떤 비중이 여전히 더 높은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게 계산 문제는 풀이 과정을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풀이 과정을 여기에다가 얼마나 보여줘야 되는가, 그걸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근데 그 계산 문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여줘야 되는가, 이해하는 모습까지 다 보여줘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